자, TAT 2급 39회 근로소득관리 부분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고요. 김철수 씨의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해서 사원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문제 보시기에 앞서서 제시된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자, 어떤 문제가 나올지 한번 생각하면서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는 상당히 간단하네요. 지금 본인, 김철수 씨 본인과 어머니 윤순자 씨 이렇게 두 분만 나와 있고요.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 배우자, 자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중에서 가족관계를 더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게 당연히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일단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들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뭐 이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부인과 별거 중이다. 그럴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에는 나오지가 않겠죠. 부인이 이제 독립세대로 나간 거니까.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 배우자가 없다고 한부모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까지 확인해서 한부모인지 아닌지 이렇게 뭐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김철수 씨 주민등록등본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김철수 씨 본인은 여기 앞자리가 1이죠. 두 번째 8째 자리부터 시작하는 앞자리가 1입니다. 그래서 남성이고요. 남성이니까 일단 뭐는 안 되겠다. 부녀자 공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42년생이시네요. 그러면은 60세 이상이시니까 기본 공제는 당연히 될 거고요. 지금 70세가 넘으셨다면은 추가 공제까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소득 요건을 따져서 기본 공제가 될지 안 될지 파악해 봐야 된다. 그 정도만 파악할 수 있겠죠. 우리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는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자, 이어서 가족관계증명서 한번 볼게요. 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까 배우자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가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혹시 뭐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주거 형평상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다. 아직 부부이니까 뭐 한부모라든가 그런 추가 공제에는 해당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뭐 배우자라든가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본에 없고 등본에 없다는 얘기는 따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등본에 없이 가족관계증명서에만 있다 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만족하면은 김철수 씨의 기본 공제가 가능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추가로 제시된 자료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자료 1은 김철수 씨의 주민등록 등본이었죠. 그리고 자, 모치는 양도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 공제 판단하는 게 종퇴 양도소득 금액 100만원 이상인데 양도소득 금액 300이니까 일단 모친 윤순자 씨는 기본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득 요건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안 되고 기본공제가 안 되니까 당연히 추가 공제가 될 수가 없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두 번째 자료 볼게요. 자,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보니까 배우자 김지영 씨는 김철수 씨와 별거 중이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이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 뭐만 만족하면은 소득만 만족하면. 근데 소득이 없으니까 배우자 김지영 씨는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두 번째, 자녀 김장남 씨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소득이 없지만 직계 비속도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만족하니까 나이 요건만 만족하면은
기본공제가 된다. 자, 그런데 우리 나이 요건 가지고 기본공제가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시지 말고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은 알아서 계산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자, 평가 문제 볼게요. 자, 김철수의 사원 등록 및 부양 가족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인적 공제는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기본 공제가 아닌 사람은 입력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입력하되 기본 공제가 안 되는 부를 선택하라는 이렇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판단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원 등록하는 메뉴는 인사급여의 기초인사관리 사원 등록에서 입력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조금 오래 걸리는데 기다려볼게요. 자, 들어왔죠. 자, 김철수 씨. 자, 유비테크라는 회사의 김철수 사원입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다 실행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학습 기간이라서 집에서 혹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눈으로 확인하세요. 눈으로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학교 오셔서 수행평가 연습하는 시간 드리면은 그때 꼭 이 메뉴를 실행시켜서 입력하시는 연습까지 하시고 나서 수행평가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세무 실무 마지막 수행평가니까 꼭 기출문제 학교에서 풀어보시면서 연습하시고 나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유비테크의 김철수 씨 사원이고요. 자, 부양가족 명세를 등록해 볼게요. 일단 어머니부터 해볼게요. 어머니 윤순자 씨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었으니까 자, 1번 선택하죠. 자, 1번 선택하고요. 그리고 일단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아까 전에 어머니께서 양도소득 금액이 300만 원 있으셨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서 60세 이상이 아니라 자, 부로 바꿔주라고 했죠. 입력은 하되 부로 바꿔놓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밑에 0번으로 선택하는 거 보이시죠? 부. 그래서 0번 선택해서 부로 만들고요. 어머니 윤순자 씨 그리고 4201102919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자, 김지영 씨. 자, 3번이죠? 3번 선택하시고요. 자, 배우자로서 기본공제 가능했고요. 성명은 김지영. 자, 주민등록번호는 650321222229. 자, 그리고 이제 직계 비속이었죠? 직계 비속 확인이고. 자, 일단 직계 비속의 나이가 20세 이하일지 아닐지는 프로그램이 판단하는 거니까 일단 입력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20세 이하 선택해서 자, 우리 자녀의 성명은 김장남.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99100110234543. 그래서 자, 우리 이게 지금 2019년 기출문제다 보니까 자, 99년생도 일단은 20세 이하로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남성이니까 분야자 공제도 안 되고요. 뭐 가족 중 누구도 장애가 있다는 얘기 안 나왔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가 안 되니까 추가공제, 경로자 공제도 안 되는 거고요. 뭐 그리고 올해 출산, 입양한 자녀도 없고 해서 자, 한부모 가족도 아니었죠. 그래서 더 이상의 추가공제 없이 이렇게 입력하고서 1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은 자, 2번 문제. 자, 급여 명세에 의한 급여 자료 입력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김찬중 씨의 자, 5월분 급여 명세서고요. 일단 수당과 공제를 등록해야 하는데 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뭐 국민연금 같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동으로 계산되는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등록해야 될 작업은 없어 보이고요. 수당만 뭐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일직료, 연구부조비 정도만 등록해서 금액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하면
되는 정도의 문제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수당이 과세일지 비과세일지부터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식대부터 보겠습니다. 식대는 조건만 맞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식대는 과세, 비과세, 비과세로 등록하면 되겠죠.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까. 두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도 조건이 맞으면은 비과세 가능하죠. 그래서 보니까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 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지급 규정에 의해서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자, 우리 본인 명의라든가 아니면은 본인과 다른 사람의 공동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면은 비과세가 가능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본인 단독 명의든 공동 명의든 이 요건을 만족해야만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 금액을 얘기 안 했는데 식대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니까 우리 김찬중 씨가 지급받는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전액 다 비과세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일찍료 볼게요. 자, 일찍료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찍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냥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찍료를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일찍이라는 거는 뭐 밤을 새워서 회사를 뭐 지키는 그런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찍 근무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인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뭐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일찍료로 뭐 수고하셨다고 뭐 한 달에 뭐 하룻밤 100만원 주고 뭐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 보니까 일찍료로 5만원 지급했는데 이거는 사회통념상 한 달에 5만원 정도의 일찍료 충분히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비과세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5만원 지급받는 거 전부 다 비과세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 자, 연구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부 출연기관, 연구소라든가 아니면은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의 뭐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보조비를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그런 소득이죠. 그래서 중소기업이고요. 그리고 기업 부설 연구소 직원들에게 매월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니까 이 금액도 20만원까지 무엇이 가능하다?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일단 수당 등록은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생각하시고 한번 자료 설명 이어서 볼게요. 자, 자료 1과 자료 2는 당사 부설연구소 연구원 김찬중 씨의 5월분 급여 자료였고 수당 공제 등록 내역이었죠. 그래서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그래서 5월 25일자로 급여 지급하는 거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11만원.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방소득세 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일단 이 전월 미환급세액은 어디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입력하시는 건데, 자, 여기에는 지방소득세는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지방세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만원 입력할 게 아니라 얼마 입력해야 된다? 10만원 입력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4번 자,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된 금액이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평가 문제 이제 해야 될 작업이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자, 수당 및 공제를 등록하시오. 뭐 공제 등록 없었으니까 수당만 등록하면 되겠죠. 그리고 5월분 급여 자료를 5월 25일자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런데 9분은 1번 급여를 선택합니다. 요거 1번 급여 선택하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5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는데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될 거는 지방소득세는 차감한 금액으로 전월 미환급세액을 입력해야겠죠. 그래서 그것만 유의하시면서 한번 입력하는 작업 하시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은 근로소득 관리의 첫 번째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 세 번째 평가 문제였던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작성하는 것은 마지막 메뉴에 있는 거였죠. 이렇게 두 가지 메뉴에서 작업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급여 자료 입력부터 해볼게요. 자, 들어가시면은 자, 우리 5월달 급여라고 5월 치고 싶은데 먼저 수당부터 등록하는 거였죠. 그래서 자, 수당 공제 등록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은 기본급과 상여금 이미 등록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 식대 입력할게요. 식대고요. 식대는 비과세였죠. 비과세고 비과세 코드는 2번 식대. 자, 확인 눌러서 나머지는 설정된 그대로 하시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자가운전 보조금이죠. 자가운전 보조금. 자, 자가운전 보조금도 우리 공동명의였으니까 비과세였죠. 자, 비과세고요. 자, 비과세 코드는 자가운전 3번. 자, 확인. 나머지도 설정된 그대로 하시고요. 자, 네 번째 일직료. 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인데 한 달에 5만 원 정도는 충분히 타당하죠. 그래서 비과세 선택하시고요. 자, 비과세 코드는 쭉 내리시다 보면은 자, 일직료 50번 있죠? 비과세 코드는 50번 일직료 선택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구보조비. 자, 우리 김찬중 씨 연구보조비죠? 연구보조비 연구원으로서 비과세 가능했죠? 그래서 자, 비과세 선택하시고 연구보조비는 쭉 내리셔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51번 비과세 코드 선택하시고 자, 이번 기출문제에서 입력된 급여 수당은 전부 다 비과세네요. 자, 급여 비과세 자, 확인하시고 이제 확인 누르시고 나서 자, 우리는 5월달 귀속연월은 2019년 5월달 자, 그리고 구분은 1번 선택하라고 되어 있네요. 급여 1 그래서 여기서 1번 선택하십니다. 1번 그리고 급여 지급일은 2019년 매월 말 25일이었죠. 25일로 해서 김찬중 씨죠. 김철수 씨가 아니라 김찬중 씨 선택하고 자, 기본급 280만 원이십니다. 자,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일직료 5만 원, 연구보조비 20만 원 해서 지금 네 가지 수당 전부 다 비과세로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여기 있죠. 55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설정된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사실 작업이 없고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작성하러 가야겠죠.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나오셔서 마지막에 있는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들어오셨죠? 그래서 5월달 귀속 월급이니까 5월부터 2019년 5월로 그리고 지급 기간도 5월 25일이었으니까 5월부터 5월로 하셔서 내려오신 다음에 우리 전월 미환급 세액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 하단에서 입력하시는 건데 전월 미환급 세액은 지방세 만원 제외한 11만원이 아니라 10만원으로 입력하시고 나서 저장까지만 하시면은 자,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서 자, 김찬중 씨의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거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연말정산 하는 거 하고 기출문제 풀이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직 김대원 사원의 연말 정산을 위한 국세청 자료와 증빙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설명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부양가족 현황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양가족 모두 김대원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요. 부양가족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자녀 김효진의 교복 구입비는 김대원의 국민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거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이중공제 여부를 판단하라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되죠. 그런데 일단 한도가 한 명당 50만 원이었죠. 자,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한데 이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했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이중공제 여부를 판단해서 뭐 둘 중에 하나만 입력하든지 뭐 이중공제가 된다면 둘 다 입력하든지 그걸 판단하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교복 구입비를 카드로 구입한 경우에 이중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라든가 자녀의 교복 구입비 같은 경우를 카드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카드 공제도 가능하고 교육비 세액 공제도 가능하고 이중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일단 이중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배우자 박미진은 사업소득금액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는 소득 요건이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자, 기본공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박미진 씨가 사용한 금액 중에서 의료비는 가능하죠. 왜냐면은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전부 다 안 보니까 그래서 다른 건 다 안 되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5번째 박은미 씨는 김대원 씨의 처제이고요. 별도의 소득이 없지만 처제가 굳이 부양가족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아마 처제가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지울게요. 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해서 자, 연말정산을 완료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자, 신용카드 탭에서 입력합니다. 자, 첫 번째 작업은 우리 신용카드 탭에서 할 겁니다. 두 번째, 의료비 세액 공제는 의료비 탭에서 입력하고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입력하고요. 자, 교육비 세액 공제는 소득 공제. 우리가 해야 될 건 크게 세 가지겠네요. 신용카드 탭, 의료비 탭, 소득 공제 탭.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김대원 씨의 부양가족 등록 현황을 보겠습니다. 일단 본인 있고요. 자, 배우자는 아까 소득이 사업소득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부로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직계 존속 두 분이 계신데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네요. 장인 어른 장모님이 되겠네요. 그리고 60세 이상이고 경로 우대로 추가 공제까지 다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 김효진, 아까 교복 구입한 자녀였죠. 김효진 씨 한 명 있고요. 형제 자매로 박은미 씨, 장애인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러면은 박은미 씨의 뭐 의료비든 아니면은 뭐 신용카드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 소득 다 안 보는 거니까 되는 건데 박은미 씨의 무엄마는 죽어도 안 된다. 자, 신용카드 사용액은 죽어도 안 된다. 왜? 형제 자매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다. 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알고 계시죠, 이미?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증빙 자료 통해서 입력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김대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고요. 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거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입력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민카드 사용액 1,500만 원 중에서 아까 교복 구입비 있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중공제 가능하니까 여기에서 그 교복 구입비 차감하고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1,500만 원 전부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어서 자, 현금 영수증 이것도 이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거니까 현금 영수증까지 같이 보고 입력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박은미 씨의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이네요. 자, 박은미 씨는 박대원 씨의 처제였고 장애인이었지만 형제 자매가 사용한 것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이거 안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입력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박대원 씨의 자, 신용카드 사용액만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자료만 먼저 입력해 볼게요. 자, 우리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첫 번째 메뉴였죠. 자, 여기에서 자, 먼저 사원을 불러봐야겠죠. 그래서 F2번을 누르셔서 우리 김대원, 쌤이 박대원 씨라고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박대원 씨가 아니라 김대원 씨입니다. 김대원 씨 확인하고 자, 우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신용카드 탭에서 입력하여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신용카드 탭을 누르십니다. 누르면은 김대원 씨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사용액,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있으면 전통시장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 1,700만원입니다. 여기 1,700만원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액 200만원이죠. 그래서 전통시장 사용액은 여기다가 200만원 그리고 대중교통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제 박은미 씨가 사용한 현금 영수증은 입력할 수 없는 자료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만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끝내고요. 이어서 의료비 한번 내역을 살펴볼게요. 자, 의료비 내역 자료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구경 씨 자료와 박은미 씨의 의료비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박구경 씨는 44년생 장인 어른이었죠. 그래서 7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본인 등 본인과 본인 그리고 의료비는 65세 이상의 경로자였죠. 그리고 장애인에 해당하는 본인 등 쪽에다가 입력하시면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320만원 금액 전액 전부 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되고요. 그리고 박은미 씨의 현금 영수증은 당연히 안 됐지만 의료비 같은 경우는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으로서 전액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180만원 전부 다 이렇게 본인 등 자료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이 500 되겠네요. 자, 500만원 기억하시면서 우리 입력해 볼게요. 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의료비 탭에서 입력하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의료비 탭 선택하신 다음에 먼저 공제 대상자 자, 우리 박구경 씨 장인어른이었죠. 배우자의 직계존속 선택하신 다음에 의료 증빙 코드는 우리 국세청 자료였죠. 이거 국세청 자료가 지금 국세청 마크 안 찍혀 있지만 그냥 국세청이라고 할게요. 자, 국세청으로 할게요. 1번 선택하고 그리고 자, 지급 건수는 한 건을 입력하라고 했죠. 한 건이고 지급액은 320이었죠. 장인어른은 320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임 아니고요. 중증 환자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 비용도 아니니까 마지막은 전부 다 XXX 치고 여기다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본인 등 해당 여부에 동그라미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처제 박은미 씨니까 형제 자매 확인하시고 또 장애인으로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등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의료 증빙 코드 마찬가지로 국세청이라고 할게요. 국세청 자료라고 마크가 안 찍혀 있지만 생긴 게 국세청 자료처럼 생겼는데 마크만 안 찍혀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건수는 한 건, 그리고 지급액은 180만원이었죠. 그리고 난임, 중증 환자, 산후조리원 전부 다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은 XXX 쳐서 이렇게 두 건
5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제일 찝찝한 게 국세청 자료가 아닌데 국세청이라고 나와 있어서 위에서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문제에서. 자,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입력하며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한다. 그런데 국세청 자료인지 기타 자료인지라고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아마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마크가 안 찍혀 있는데 생긴 거는 국세청 자료처럼 생겼으니까 일단 1번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게 국세청 자료가 아니라면은 여기서 5번을 선택하면 되겠죠. 기타로. 그런데 이거 그냥 국세청으로 선택하고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자료는 여기까지 입력하고 이어서 자, 마지막이네요. 우리 교육비 그리고 교복구입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자녀 김효진 양입니다. 김효진 양. 김효진 양의 고등학교 일반 교육비 200만원이고요. 현장학습비 50만원이 있는데 우리 현장학습비, 미취학 아동의 현장학습비는 공제 대상 교육비가 아닌데 취학 아동의 현장체험비는 공제 가능하죠. 그런데 한도가 얼마다? 30만원까지. 즉 일반 교육비와 현장학습비 합한 250만원이 아니라 230만원이 일단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될 겁니다. 요거 먼저 한도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로 밑에 자, 교복 구입비가 있는데 교복 구입비 신용카드로 긁었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되고 교육비 세액 공제까지 이중공제 가능하니까 이 교복 구입비도 입력할 건데 문제는 교복 금액이 70만원이죠. 그런데 우리 교복 구입비의 한도 얼마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50만원이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교육비 200만원 그리고 현장학습비 얼마? 30만원 교복 구입비 50만원 한도 적용해서 얼마에? 280만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지금은 전체 한도에 들어왔지만 우리 초중고생의 1인당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은 1년에 300이죠. 지금은 300 안 넘었으니까 상관없는데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서 입력할게요. 자, 일단 우리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 그래서 자, 소득공제 탭으로 가시고요. 소득공제 탭으로 가셔서 옆으로 쭉 넘기다 보면은 교육비 보이시죠? 교육비 우리 자녀 김효진 양의 교육비밖에 없었으니까 이거 선택해서 자, 200 얼마였죠? 80이었죠? 200에 50에 30 이렇게 하니까 280만원 입력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까지 입력했고요. 자, 우리 잠깐만 답안지를 볼게요. 답안지를 보시면은 자,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의료증빙 코드를 기타로 입력한 경우에도 답안으로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마크를 좀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청으로 해도 맞고 기타로 해도 맞은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쌤이 수업 진행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9회 TAT 2급 근로소득 관련된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